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2021년에 보는 아이폰 SE2 실사용 리뷰 한번 해볼까요? 아이폰 SE2가 작년 봄 기습 출시한 이후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죠. 저도 그때 당시에 구매해서 열심히 써봤는데 1년 만에 다시 구매해보면서 여전히 가성비가 있을까? 살만할까? 지금 리뷰를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디자인부터 봅시다. 디자인 자체적으로만 보면 동그라미 홈 버튼에 넉넉한 베젤, 아이폰 5S부터 시작해서 6, 6S, 7, 8 그리고 SE2까지 장장 5번이나 우려먹어서 아주 그냥 애플 입장에서는 우릴 대로 우려먹은 디자인인데 막상 이렇게 보면 인정하기 싫지만 이 디자인은 언제나 봐도 잘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색상은 실버가 아닌 화이트 색상인데 아이폰 8 실버랑 비교해보면 SE2 쪽이 좀 더 하얗고 실버는 회색이 조금 첨가된 느낌이에요. SE2가 정말 우유랑 비슷한 색깔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깔 하나는 정말 잘 뽑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면도 보면 SE2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화이트 베젤이 사라지면서 모든 색상이 블랙 베젤인데 화이트 베젤이 살짝 그립긴 합니다. 다시 후면을 마주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폰 8 폼팩터를 재사용했어요. 애플 로고가 아이폰 11 시리즈처럼 중앙으로 이동했고 아이폰 글씨가 사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8처럼 그냥 애플 로고가 상단에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이폰 8을 쓰던 그 감성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무게도 148g으로 굉장히 가볍고 두께도 7.3mm로 상당히 얇아서 요즘 폰 그립감과 다른 작고 아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SE2 디자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굉장히 우려먹은 디자인이지만 막상 보면 여전히 이쁘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도 볼까요? 제가 사실 홈 버튼 아이폰 시절 때 골드라든지 실버, 로즈골드처럼 화이트 베젤 아이폰만 쓰다가 이런 검은색 베젤을 보니까 검은색 베젤만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폰 XR을 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검은색 화면을 띄우면 뭔가 베젤이 없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나름 괜찮게 느껴지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보면 아이폰 7, 8에 들어간 것과 매우 비슷한 수준인데 DCI-P3라든지 4.7인치의 HD급 326ppi 해상도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IPS LCD 패널인데 패널 자체로만 보면 LCD 패널 중에선 최상급 패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화면 인치를 보면 최소 6인치대 초반대부터 스타트인데 4인치대라 솔직히 크게 불편한 점은 잘 없긴 한데 아무래도 노치 아이폰을 쓰다가 이런 정직한 16대 9비율의 작은 디스플레이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글을 읽을 때 정보량이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채팅을 칠 때 이게 상당히 오타율이 커서 물리적 화면 크기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런 점이 있고 유튜브를 보면 16대 9비율 영상을 볼 때 화면이 꽉 맞아서 좋지만 저처럼 18대 9비율 영상을 보면 베젤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라 가뜩이나 화면이 작은데 더 답답하게 보이는 것도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8과 디스플레이 면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3D 터치가 빠졌어요. 그래도 3D 터치를 대체하는 제스처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문인식도 보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가 갑자기 더 편해졌죠. SE2에는 2세대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는데 인식 속도 제가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A13 칩셋 덕분에 처리 속도가 더 빨라져서 손에 닿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칩셋 얘기가 나왔으니 성능도 보면 구형 디자인이라 하면 뭐 하지만 사골 디자인에 맞지 않은 A13 칩셋의 램은 3기가가 들어갔어요. 구형 디자인에서 최신 칩셋의 반납이라 굉장히 혼종이라 할 수 있는데 성능 자체는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긱벤치 점수를 보면 상당히 널뛰기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싱글 1300점, 멀티 3000점이지만 낮을 때는 멀티코어가 2100점까지 떨어집니다. 버전이 이상한 건지 최적화가 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싱글코어 자체는 깡패 수준이라 아이폰 6S만 봐도 6년째 최신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 거 보면 성능 면에서 당분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단 램이 3기가라 리프레시 현상이 상당히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써봐도 이전 앱으로 돌아가면 다시 리플래시가 돼서 이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카메라도 볼까요? 싱글 12메가픽셀 단일 렌즈 하나 소심하게 박혀있고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보면 아이폰 XS 시리즈부터는 4:3 비율뿐만 아니라 16대 9비율 캡처 옵션도 있어서 16대 9비율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바로 샘플 사진을 보면 렌즈 크기는 그대로인데 A13 칩셋과 새로운 ISP 덕분에 소프트웨어 후측
처리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진 색감도 매우 화사하고 밝게 나오는데 SE2가 특히 다른 폰들에 비해 뭔가 밝게 찍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따뜻한 색감도 껴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사진도 보면 아쉽게도 SE2에는 야간 모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후처리 덕분에 빛이 덜 뭉개지고 디테일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나름 괜찮게 찍히지만 그래도 야간 모드가 들어가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이 되네요. 인물 사진도 지원하는데 단일 렌즈라 아이폰 XR처럼 오직 사람에게만 4K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 배터리가 빠질 수 없죠. 물리적 용량이 대략 1800mAh가 들어갔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짜디짠 배터리 용량인데 저처럼 와이파이 위주로 웹서핑, 유튜브를 보는 패턴으로 보면 대략 5시간 정도를 보여줍니다. 물리적 용량에 비해 조금 괜찮은 수준이긴 한데 AP에 살짝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할 경우 심하면 4시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 배터리 용량이 아무래도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SE2를 사게 되면 아이폰 12 시리즈처럼 충전기를 안 주더라고요. 솔직히 5W 어댑터는 줘봤자 의미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 단종 안 된 구형 아이폰들도 충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당연히 지원하고 최대 7.5W까지 쓸 수 있어요. 내장 스피커도 빠질 수 없죠. SE2는 가격대에 비해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사운드 출력 자체는 준수한 편인데 아무래도 아이폰 8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노치 아이폰을 쓰다가 SE2 사운드를 들어보면 저음이 조금 부족하고 베이스가 거의 없는 느낌? 원래 노치 아이폰은 내장 스피커가 워낙 좋기로 유명해서 그런 거고 음질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 보급형 중에서는 그래도 매우 좋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21년에 보낸 아이폰 SE2 실사용 리뷰를 해봤어요. 그럼 이쯤 돼서 아이폰 SE2 어떤가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SE2는 정말 안드로이드 보급형과 달리 무슨 기능이 빠졌다던가 원가 절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현저히 적은 대신 혼종인 느낌이 들어요.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갤럭시 S8 디자인에 퀄컴 스냅드래곤 888에 넣은 그런 느낌? 뭔가 언밸런스한 조합이 참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분명 성능 면에서는 플래그십이지만 디스플레이 크기, 이건 취향이니 넘어가고 배터리 용량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충분히 현역으로 쓸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0대 학생용 폰으로는 괜찮다 생각이 되고 휴대폰을 그렇게 자주 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만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